오늘 정리해보고요. 내일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장 일단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확실히 종목별로도 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오늘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한결 좀 기분이 났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저희가 미국장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급락 충격이 있었거든요. 결국 테슬라 급락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에 있는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정부의 반도체 대기업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위험 선호도를 좀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테슬라 주가 부진 때문에 2차 전지 업종도 국내에서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낙폭도 점점 축소되는,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쇼크를 이제 반도체 세계 지원으로 극복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 한쪽이 조금 밀렸더니 반도체 쪽에서 아주 큰 방패를 들고 와가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방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슈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오늘장에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일에 있었던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액 공제율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15%까지 올라갈 것이고 중소기업은 25%까지 대폭 상향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좀 하염없이 밀리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출 수 있는, 오히려 반등을 크게 보여주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IB에서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급 정책 수정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컬리얼스라는 회사에서 전일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국내 이제 데이터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에 한국 진출이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 혹은 이제 사모펀드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한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주입니다. 결국에 이제 건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작년이죠. 대통령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후에 힘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에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수급이라든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중동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야를 넓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관심 가질 만한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세액 공제가 좀 메인스트림의 이슈였던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부동산 규제 해제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중요한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는 오늘 장중에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하는 양상을 띄었었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기관에서 오히려 다 1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이제 매도하는 기관 그리고 개인이 매도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올린 수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속될까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였다라고 하면은 내일 조금 더 뭐 의미를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락세를 멈추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방점을 찍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의 연속성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CES 2023, CES 2023이 개최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CES 2023에서 한 5가지 대표적인 주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제거든요. 메타버스에 대한 뭐 기본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XR, AR, VR 이런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누릴 수 있는 그 디바이스, 기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기와 관련된 그 종목들이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보통 작년도 그렇고 그 전해에도 CES에서 뭔가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주가 움직였던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CES 개최와 이제 덩달아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현지 시간으로 하면은, 저희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텐데 12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12월 FOMC 같은 경우에 매파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의사록에서 볼 것은 이미 내용은 저희가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에서 얼마나 조금 더 완강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완강해서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판단할 때 조금 아직 멀었다라는 판단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결국 이제 12월 FOMC 이사록 공개에 따른 미국 지수 반응을 보는 것도 반응을 보고 국내 시장의 영향을 체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슈들 정리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금요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실적이 좀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반영이 돼서 오늘 좀 오르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이슈가 그 상승의 불을 지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삼성전자가 최근에 4% 오른 적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미 충분히 나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다음 실적을 내다보기 위해서 조금 주가가 이제 개선되는 경향은 있는데요. 오늘 시세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더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분할 혹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서 이슈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제 FOMC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앞으로 이제 얼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CES 2023 이제 개최 예정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 종목군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뭐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전장 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좁혀드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에버소울이라는 게임이 정식 출시를 하게 됩니다. 에버소울이라는 게임 자체가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주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 출시했었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같은 경우에도 서브컬처 게임이었었고 최근에 이제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에버소울에 대한 이제 관심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으로 이제 게임사들이 진출이 어느 정도는 이 판호를 받아서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게임주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 번 더 볼 관점이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ES 현지 시간으로 5일에서 8일까지 열리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FMC 의사록도 보시고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한 이 정식 출시 에버소울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B님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바닥 잡는 지수, 바닥 확인 필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오늘 이제 국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가 하락이라든지 위험을 회피하던 현상은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확인은 아까 앞에서 말씀 나누었던 근저에 있었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닥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해보자라는 시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K에서 이호석 PB의 의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손을 놓기 직전에 시장이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움츠렸던 종목들이 많이 회복을 해줬죠. 추세적인 흐름으로 갈지는 오늘 드렸던 전략들 종합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도 시작되니까요.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의 예상 실적들도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그만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